이 화면이 이제 애프터 이펙트 시작 실행 화면이에요. 그러면 프리미어와 마찬가지로 얘도 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 프로젝트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가 보이죠? 자, 워크스페이스를 여기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디폴트를 클릭을 해서 디폴트 상태로 놔두세요. 디폴트 상태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패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이라는 곳이 있죠. 프로젝트 패널.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도 프로젝트 패널에서 시작을 했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임포트 소스를 불러오고 관리하고 뭐 하는 것들을 프로젝트 패널에서 했죠. 에펙트 똑같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파일을 임포트 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컴포지션. 자, 이 컴포지션이 프리미어로 치면은 시퀀스와 같은 거예요. 시퀀스. 프리미어도 클립을 편집을 하려면 시퀀스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시퀀스라고 안 부르고요.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컴포지션. 자, 그러면 뉴 컴포지션 눌러가지고 자, 도화지, 빈 도화지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 컴포지션을 눌러서 도화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컴포지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항상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기초니까 베이직으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프리셋은 자, 사이즈, 해상도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에서 시퀀스 세팅하는 것과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퀀스 세팅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프리셋은 도화지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도화지의 크기를 정하는데 자, HDTV 제가 720 29.97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D 사이즈로 도화지의 크기를 자, 정한 거예요. 이렇게 정하면 가로 1280, 세로 720 사이즈의 도화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자, 29.97로 되어 있죠. 예. 자, 그리고 프리미어의 시퀀스에는 없는 세팅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듀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듀레이션. 자, 프리미어는 시퀀스를 만들 때 뭐 나 1분짜리로 만들 거야. 그런 길이를 정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작업할 길이를 정해놓고 합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보통 이렇게 짧게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영화의 인트로를 만든다고 해도 인트로의 길이가 뭐 길어봐야 뭐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를 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요 듀레이션을 자, 4초로 맞출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듀레이션의 이 타임 코드가 이게 좀 타임 코드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구분해서 적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0. 그러니까 땡땡점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타임 코드인 거고요. 그냥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타임 코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어떻게 하느냐 4초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4.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타임 코드로 타임 코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근데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얼마를 입력해 주시면 될까요? 4초로 만들면 1초에 30프레임이니까 30 곱하기 4 그럼 120이죠. 120.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면 120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타임 코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4.0 그러면 4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12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OK 자 눌러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베이직이라는 타임 코드가 만들어졌죠. 컴포지션이 베이직이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타임라인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이 4초인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 플레이, 얘도 똑같이 플레이헤드가 있어요. 자, 플레이헤드를 끝까지 조절해 보시면, 자, 이렇게 3.29프레임까지 가죠. 3초 29프레임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요 타임 코드를 여러분들, 요걸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요. 타임라인. 타임라인의 타임 코드를,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얘가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한번 클릭하면 타임 코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프레임과 타임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는 타임 코드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코드로. 자,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빈 도화지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러면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자, 물체가 있어야겠죠. 애니메이션 만들 물체. 그거를 일단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정사각형. 자,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자, 위에 여기 툴박스가 있습니다. 툴박스. 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공간, 여기 툴박스라 그래요. 자, 툴박스에서 이 사각형. 자, 사각형을 클릭을 해요. 사각형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컴포지션 창에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드시는데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박스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 뒤에는 선택 툴, 여기 보시는 선택 툴로 바꿔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선택 툴로. 박스를 그리신 다음에는 선택 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박스의 여러분들 모양이, 자, 색깔이 채워진 분도 있으시고 색깔이 안 채워진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얘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필과 스트로크가 있죠. 필과 스트로크. 자, 필과 스트로크가 있는데, 필이라는 글씨를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클릭을 하시면 요 필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 쳐 있는 부분은 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없는 거라고 지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솔리드 컬러, 얘는 단색깔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그래서 지금은 일단 솔리드 컬러를 선택을 할게요. 자, 솔리드 컬러 선택하고 OK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박스 그리신 거를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스트로크가 있죠.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로크라는 글씨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빗금 쳐 있는 부분은 스트로크를 안 주는 거고요. 그 옆에 솔리드 컬러를 선택하면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외곽선을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은 솔리드 컬러 선택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옆에 스트로크의 두께를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자,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박스의 외곽선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트로크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글씨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요 옆에 피커가 있죠. 이 컬러 피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스의 외곽선, 그리고 필도 마찬가지예요. 요 네모난 피커, 필 컬러 부분을 선택하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색깔을, 채워지는 색깔과 스트로크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볼 거거든요.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애니메이션 해줄 거예요. 해줄 건데,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타임라인 상에 보세요. 타임라인 상. 뭐가 만들어졌죠? 자, 쉐이프 레이어라고 만들어졌죠. 쉐이프 레이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도형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쉐이프 레이어라고 합니다. 쉐이프 레이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모눈종이로 배경이 보이시는 분들은 요 트랜스퍼런스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체크를 꺼주시면은 블랙으로 보입니다. 트랜스퍼런스 그리드. 네, 요거를 체크를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가 투뷰,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뷰가 있어요. 뷰. 얘를 원뷰.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3D 카메라라는 메뉴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얘를 투뷰로 볼 설정을 하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뷰 상태로 놓으시면 됩니다. 원뷰 상태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요거 박스를 그릴 때, 여러분들 박스를 그릴 때 얘를 자, 이렇게 더블 클릭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꽉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퀀스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선택만 하고 그리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쉐이프 레이어 안에 여기 렉탱글이 많이 생긴 분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렉탱글 1, 2, 3, 4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는 그냥 델리트해서 없애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안에 이 렉탱글이 하나만 있게, 네, 하나만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요 레이어를 여러분들 만드셨잖아요. 그럼 레이어를 만드셨으면 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엔터키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박스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박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텐데요. 애니메이션을 줄 때 앵커 포인트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앵커 포인트. 자, 앵커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이 박스를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 자, 이렇게 관역 표시처럼 동그란 표시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보이세요? 예. 그러면 얘를 움직이면 얘가 앵커 포인트라는 거예요. 앵커 포인트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중심 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로테이션 버튼이 있거든요. 로테이션 툴이 있어요. 자, 로테이션 툴을 선택을 해서 이 박스를 돌려보세요. 자, 돌리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죠? 그렇죠.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컨트롤 Z 하시고요. 내가 얘를 제자리에서 돌리고 싶어요. 제자리에서. 그러려면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박스의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제자리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앵커 포인트라는 거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이 툴박스 중에 자, 여섯 번째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얘. 자, 제 이름이 뭐로 돼 있죠? 그쵸?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나오죠. 자, 펜 비하인드 툴하고 가로하고 앵커 포인트라고 돼 있어요. 그쵸? 단축키는 Y예요. 그래서 이 펜 비하인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앵커 포인트 있죠?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가운데로 옮기는데요. 옮길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띄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딱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 비하인드 툴을 선택을 해서 앵커 포인트를 옮기는 거예요. 이제 옮기고 나서 자, 다시 로테이션 툴 선택을 해서 이제 돌려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돌아가죠? 예. 제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앵커 포인트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름이 얘가 펜 비하인드 툴로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펜, 그러니까 프라이팬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이팬 뚜껑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손잡이를 중심으로 해서 돌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해서 앵커 포인트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애니메이션을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에 트랜스폼이라는 속성 창이 있어요. 자, 요 렉탱글 툴을 열지 마세요. 렉탱글 툴에도 트랜스폼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안 움직일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컨텐츠는 그냥 닫으세요. 컨텐츠는 닫고 이 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는 트랜스폼이 있어요. 레이어를. 자, 이 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는 트랜스폼. 자, 여기에 보면 5가지 속성이 있죠.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시티. 이렇게 5개가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자, 어떤 속성 값을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죠. 포지션이죠. 포지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할 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뭐를 클릭해서 뭐를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키프레임을 만들어야죠. 키프레임. 근데 뭐를 클릭해서 만들죠? 그렇죠. 초시계를 만들어서. 초시계 모양이 여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출발할 때 뭐를 눌러요? 초시계 누르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키프레임을 만들려면 자, 초시계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프리미어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만들 때 이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0일 때 초시계를 눌렀기 때문에 지금 0의 위치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2초 뒤로 갖다 놓으세요. 2초 뒤에. 자, 2초 뒤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타임 코드에 0200 이렇게 돼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드를 2초 뒤에 놓고요. 자, 얘를 다시 선택 툴로 꼭 바꾸셔야 돼요. 선택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박스를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당겨요. 당길 때 여러분들 Shift 키를 누르고 당기시면 수평으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뭔가 패스가 하나 이렇게 쭉 생겼죠? 자, 요게 모션 패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버 키패드 있죠? 넘버 키패드. 오른쪽에 보시면 넘버 키패드 있죠? 넘버 키패드에 0번을 누르세요. 0번. 자, 0번을 누르면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되게 돼요. 그렇죠? 자, 애니메이션이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줄 때, 자, 프리미어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키프레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애니메이션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다시, 자, 4초일 때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보세요. 원래 자리로. 그러면 얘가 원래 자리로 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레이헤드를 일단 4초에 놓고, 그쵸? 플레이헤드를 4초에 놓고, 박스를, 자, 다시 움직이면 되겠죠? 다시 그대로 Shift 키 누르고, 원래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4초 자리에 키프레임이 하나 또 생성이 됐죠. 그리고 0키가 램 프리뷰 버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을 눌러서 램 프리뷰 해서 플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0번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0번은 램 프리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 반복이 돼요. 루핑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박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자, 요게 굉장히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FAQ 하기가 어려워져요.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캡스락이라는 게 켜 있으면요. 캡스락. 여러분들 그 대문자 쓰기 위해서 캡스락을 키잖아요. 캡스락을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그 캡스락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캡스락을 한 번 더 눌러서 해제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이라는 거는 프리미어 할 때 저희가 많이 다뤄봤죠. 그렇죠? 프리미어 할 때 모션 키프레임 프리미어에서 모션으로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할 때 키프레임 사용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일단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자, 도형이 뭔가 필요하겠죠. 도형이 필요하니까 사각형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렉탱글 툴 이용을 해서 자,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런데 이렇게 그리면 앵커 포인트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앵커 포인트. 그래서 선택 툴로 옮겨주시고 일단 앵커 포인트라는 게 생기는데 자, 얘를 가운데다가 일단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서는 선택 툴로는 얘가 안 옮겨져요. 왜냐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 포인트만 움직이려면 이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해서 옮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펜 비하인드 툴 선택을 해서 앵커 포인트를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옮기면 센터로 옮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일단 옮겨 놓고 다시 선택 툴을 선택을 하셔야죠. 선택 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 일단 시작 포인트에 갖다 놓고 그러면 키프레임을 자, 타임라인에서 키프레임을 어느 위치에 만들 건가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얘를 아무 데나 놓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0프레임, 시작에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프레임으로 놓고 키프레임을 찍어줘야죠. 키프레임을 찍을 때 뭐를 한다? 뭐를 눌러요? 키프레임 만들려면?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진도 안 나갑니다. 뭐를 눌러요? 그렇죠. 초시계를 눌러요. 초시계. 근데 이 트랜스폼에 보시면 초시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를 움직여요? 포지션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포지션에다 키프레임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때문에 간단하지만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FX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플레이헤드가 0에 있으니까 0에 키프레임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프레임의 위치 정보는 지금 여기 포지션에 적혀있는 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항상 뭐가 동반이 돼요? 시간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항상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2초 뒤에 오른쪽 끝으로 올 거야 라고 하면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시간을 옮겨줘야죠. 그 시간을 뭐로 옮겨요? 플레이헤드의 위치가 옮겨진다. 플레이헤드. 그래서 2초 뒤에 나는 요 우측 끝으로 올 거야 라고 하면 플레이헤드를 2초 뒤에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네모를 쭉 당기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예요. 그때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요 모션 패스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 패스를 따라서 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숫자 키 0번 눌러주시면 프리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액션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초
4초에서는 다시 원래 위치로 오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초 뒤에 원래 위치로 올 거야. 그러면 플라이헤드가 어디 있어야 돼요? 4초에 있어야 되는 거죠. 4초에.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 개념을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4초에 플라이헤드를 놓고 이번에는 이 네모 박스를 자, 처음 자리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Shift 키 누르고 그대로 원래 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키패드 0번 눌러서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왔다 오는 액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프레임을 사용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키프레임의 위치는 이 타임 플레이 헤드가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박스를 몇 개 더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쉐이프 레이어, 자 이거는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얘를 엔터 치면 박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쉐이프 레이어를 박스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쉐이프 레이어를 새로 만들려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선택하고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안에 박스가 포함돼 버려요. 그렇죠? 박스 안에 렉탱글 2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또 만들면 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레이어에 포함돼 버려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주려면 기존에 만들었던 레이어는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선택을 해지하려면 바깥을 한번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지를 시켜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렉탱글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네모를 하나 또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쉐이프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가 하나 또 생겼죠. 그 레이어를 별도로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레이어를 별도로 해서. 별도로 만들고, 얘도 컬러를 한번 바꿔보세요. 자, 스트로크도 색깔 바꿔주고요. 그리고 두께도, 이 스트로크의 두께도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전혀 다른 형태의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이름을 박스 1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얘도 애니메이션을 줄 텐데요. 얘는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한번 줘보세요. 대각선으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해줘야 돼.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죠? 먼저 해줘야 되는 거. 뭐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앵커 포인트로 옮겨줘야 돼요. 앵커 포인트로. 그렇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펜 비하인드 선택하시고 앵커 포인트를 자 센터에다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옮겨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자 보세요. 다시 선택 툴로 항상 그럼 돌아오셔야 돼요. 선택 툴 다시 선택을 하고 그럼 얘를 왼쪽 위에서 출발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왼쪽 위에다 일단 놔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키프레임 만들어야 되잖아요. 키프레임. 그러면 트랜스폼으로 가셔서 자 어디에 키프레임 만들어요? 포지션. 그죠? 포지션에 키프레임 만들고 그 다음에 2초 뒤로 와야죠. 2초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우측 하단으로 얘를 옮겨줘야죠. 그래야지 키프레임이 또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램피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얘도 처음에 있던 위치로 4초가 되면 돌아가게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플레이드를 4초에 놓고 이 박스를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되돌아가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액션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스를 또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얘를 박스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로 레이어를 만들려면 박스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래서 박스를 하나 그려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왼쪽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왔다 갔다 하게. 자, 여러분들 해보세요.